안녕하세요. 오늘 발표를 맡게 된 진흥형 신경공학 연구실 소속 김우진입니다. 오늘 저는 Tactile Perception of Frequency라는 내용의 발표를 준비하였습니다. 제가 발표할 첫 번째 논문은 자극을 인가할 때 주파수가 감각인식 세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논문을 준비하였으며, 저널은 IEEE Transactions on Haptics로 임팩트 팩터는 2.8이며 컴퓨터 사이언스 사이버네틱스 분야에서 Q2급 논문입니다. 다음으로 인트로입니다. 첫 번째 문단에서는 사인파 자극을 지각하는 강도는 진폭, 그러니까 세기에 따라 부드럽게 증가하는데, 기별 촉각 감각 구심신경이라고 하는 손가락 끝에 있는 이 감각신경 수준에서 이 발화율, 그러니까 파이어링 레이트의 경우에는 자극이 강해지더라도 발화율이 일정하게 유지된다고 합니다. 그런 일정하게 유지됐다가 증가하는 좀 계단 형식으로 좀 이렇게 발화율이 증가하는 형식을 보이는데, 이런 이유로 산학 연구들에서 이 계단 형식을 모델링하는 이 세포 신경마다 웨이트를 줘서 모델링하는 것들을 만들었었는데, 이러한 모델은 이 100Hz 이상에서 강도 지각이 증가하지 않는 정체가 발생하게 됐는데, 이런 것들을 제대로 모델링할 수 없다고 합니다. 두 번째 문단에서는 기계적 사인파 자극으로는 세포 유형을 모델링하기 어렵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ms의 펄스 자극을 사용하고자 하는데, 이러한 이유로 짧은 펄스 자극은 세포 하나의 스파이크를 발생시키기에 펄스를 조정하면은 이 스파이크도 조절할 수 있어, 이 짧은 펄스를 사용하면은 스파이크 수와 이 지각 강도의 이 직접적인 관계를 분석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 문단에서는 그래서 높은 주파수에서 스파이크 수가 많더라도 강하게 느껴지지 않을 것이라 예상한다고 하고, 이러한 이유로 이 부드러운 직물을 만졌을 때 파친 세포들이 계속 활성화되지만 그 질감이 강렬하게 느껴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또한 피질에서 파치니와 FA가 다르게 처리되기에 메카니컬 진폭을 변화시켜 파치니, FA, 슬로우 어댑팅, SA 순으로 세포를 활성시켜 진동 자극의 펄스 수를 조정하여 스파이크 수와 지각 강도 간의 관계를 조사하고자 한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데이터 설명으로 피험자는 총 12명이 있었는데, 1차 실험에서 12명 모두 참여하였고 2차 실험에서는 12명 중에서 5명만 실험에 참여했다고 합니다. 이 자극에 사용된 하드웨어는 메카니컬 자극, 그러니까 진동 자극은 이 손가락 끝에 이 직경 5mm 정도의 크기로 고정되었고, 이때 손가락이 움직이지 못하게 손톱 위에 0.1mm 뉴턴으로 고정시켰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진동 실험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는데, 진동 실험을 진행할 때 진동 주파수에 따라 소리가 들리기에 백색 소음을 헤드셋으로 인가했다고 합니다. 전기 자극의 경우에는 바이페이지 방식을 사용하여 인가되었으며, 에노드는 엄지랑 가까운 위치에 검지 끝이 살짝 왼쪽, 오른손이면 왼쪽, 왼손이면 오른쪽에 위치하였고, 이 캐소도는 검지의 첫 번째 마디에 위치했다고 하는데, 그림이 따로 없어 제가 이해한 바로 이렇게 제가 임의적으로 좀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이 자극 강도 같은 경우에는 피험자별로 최적화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런 방법은, 이 최적화한 방법은 따로 나와 있지 않았었습니다. 다음으로 실험은 간단한데, 기준 자극을 1초 동안 주고 0.5초의 간격을 둔 다음 이 비교 자극을 1초 동안 주었다고 합니다. 이때 표준 자극의 강도가 100이라고 할 때 타깃 자극이 강도가 몇인지 임의적으로 대답하라고 지시받았다고 합니다. 실험에서는 기준 자극은 이 100Hz였으며, 이 비교 자극들은 총 10개로 20에서 200Hz 사이를 220Hz 간격으로 좀 나눠서 비교 자극으로 주어졌다고 합니다. 이때 강도 같은 경우에는 60, 150 마이크로미터로 인가되었는데, 이런 이유로 자극을 인식하는 세포인 파친 세포가 활성화되려면은 7 마이크로미터, 패스트 어댑팅 세포가 활성화되기에는 60 마이크로미터, 이 슬로우 어댑팅 세포가 활성화되기에는 150 마이크로미터가 필요하다고 하기 때문에 이러한 강도를 설정하였다고 합니다. 추가적으로 캐치 트라이얼하고 추가적으로 조졌는데, 이거는 40Hz, 100Hz, 160Hz에서 조졌다고 합니다. 이 캐치 트라이얼에서는 강도가 50% 증가하거나 감소한 것을 주었다고 하는데,
이러한 이유로는 이제 피험자들이 주파수에만 이제 근거하여 이제 실험하다 보면은 이 실제 강도가 아닌 이 주파수의 편향이 발생할 수도 있기에 이런 것을 없애기 위해 또 캐치 트라이얼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전기 자극의 경우에는 똑같이 이제 총 10개의 자극이 주어졌으며 이제 20Hz 간격으로 또 줬다고 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100Hz를 이제 스탠다드 자극으로 줬다고 합니다. 이 전체 세션은 총 이제 2개 세션으로 주어졌으며 이 4개의 블럭, 이제 블럭은 이제 4개 트라이얼이 있는데 트라이얼은 또 3개의 이제 자극이 주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험이 어떻게 되냐면은 이 스탠다드 자극 주고 이 비교 자극 주고가 이제 한 개 스티뮬레이션으로 이걸 3번 반복하면은 한 번 쉬었다가 총 4번을 반복해서 이제 4개 블럭으로 만들고, 그러고 이제 4개 블럭이 한 개 세션이 돼서 실험 진행하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좀 실험이 좀 나눠진 이유로는 실제 자극을 받아보면은 손이 좀 저리거나 이제 감각이 잘 느껴지지 않기에 이렇게 실험의 간격을 좀 두었다고 생각됩니다. 실험 2의 경우에는 이제 간단한데, 실험 1에서는 이제 기준 자극이 100Hz였다고 하면은 실험 2에서는 이제 기준 자극이 40Hz, 160Hz가 되었고, 이제 앰플리튜드는 이제 60 마이크로미터로 고정하여서 실험을 진행하였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결과입니다. 왼쪽 위부터 이제 70, 60, 150 마이크로미터, 그리고 이제 전기 자극일 때의 결과로 이 메카니컬 자극, 그러니까 진동 자극에서는 대부분 자극의 강도가 이제 증가하지 않는 이제 정체가 있으며, 이러한 정체는 이제 100Hz쯤에서 이제 강도가 증가하지 않는 것이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전기 자극의 경우에는 이제 몇몇 피험자에서 주파수가 증가할수록 이 강도가 증가하긴 했지만 모든 사람들에게서 이제 추세가 일관되게 나타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러한 결과들은 이제 기존 스파이크 발생률만으로는 이제 강도를 예측하는 이제 기존 모델과는 다른 패턴이라고 합니다. 또한 이제 진동 자극의 세기에 따라 차이가 없었는데, 이러한 이유로는 이제 어떠한 신경세포가 이제 강도 지각에 더 영향을 주는가 보다는 이 자극 주파수와 이 스파이크 수가 이제 자극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논문에서는 이제 100Hz를 이제 기준으로 나누어 작을 때에는 이제 평균 스파이크 수와 이제 활성화되는 신경세포의 수가 중요하다고 하며, 이 100Hz보다 이제 클 때에는 이제 주파수보다는 이제 활성화되는 신경세포의 수가 이러한 이제 강도 차이의 인식의 차이를 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 결과는 이전에 이제 평균 결과와 이제 캐치 트라이얼의 이제 결과를 나타냈는데, 이제 150에서는 이제 낮은 강도만을 인가했다고 합니다. 이때도 이제 100Hz 이후에는 이제 지각되는 강도가 이제 증가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기에 이제 인식되는 자극 강도와 주파수와 이제 혼동되지 않았음을 이제 의미한다고 합니다. 다음 이제 왼쪽 그림은 이제 코에피션트 베리에이션 결과로 표준 편차를 이제 평균값으로 나눈 결과인데, 이 결과를 이제 확인한 이유는 활성화된 세포 차이에 따라 이제 자극 인식이 정해졌는지 아니면 주파수에 의한 이제 자극 인식의 변화한 결과인지를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이러한 결과를 뽑았다고 합니다. 이 100Hz에서 모두 가장 낮은 값을 보였고 이후 크게 변하지 않았기에 이 활성화되는 신경세포의 수가 자극 강도 인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고 하며, 오른쪽 결과는 이전 결과를 이제 회귀 분석하여 이제 곡선을 그렸을 때의 결과라고 합니다. 여기서 논문은 특이하게 이 플러터와 이제 바이브러터리 험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평균적으로 이제 강도 지각이 정체되는 구간이 이제 브레이크 포인트가 이 80에서 한 110Hz 정도인데, 이 플루터라는 이제 두드림에서 이 바이브레터리 흠인 이제 윙윙거리는 소리를 변할 때 인식하는 구간과 어느 정도 일치한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100Hz 말고 40Hz와 이제 60Hz 기준으로 진폭이 60 마이크로미터일 때 이제 실험 2의 결과이며, 위는 개인별, 아래는 이제 평균 결과라고 합니다. 오른쪽 편은 왼쪽 결과를 이제 기준으로 회귀 분석을 통해 만든 결과인데, 이제 주파수에 따라 이제 브레이크 포인트가 이제 거의 비슷하게 나왔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슬로프 결과에서 이제 기울기의 경우 두 번째 기울기에서 이 평균 이제 기울기, 그리고 이거는 이제 95% 이제 실내 구간의 결과입니다. 이 기울기에서 이 40Hz에서만 이제 유의미하게 이러한 기울기가 100Hz, 160Hz와 이제 좀 달랐다고 합니다.
이제 내용을 정리해보자면 기계적 자극의 경우 100Hz 이상에서는 활성화되는 신경세포의 종류만 관련이 있고 100Hz 미만에서는 이제 주파수에 따라 지각되는 자극이 주파수와 이제 선형관계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고 합니다. 정기적 자극의 경우 주파수가 증가할수록 더 강하게 느껴지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이유로 이 정기자극의 경우 신경세포들을 이제 타겟팅하여 자극하지 못하기에 이러한 정기자극의 무차별적인 자극이 강도 인식에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다고 하며 여러 선행 연구들에서도 이제 주파수에 따라 지각되는 강도가 이 100Hz 이상에도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 논문에서 아쉬웠던 것은 자극의 세기가 주파수를 변화시켰을 때 자극 인식을 확인하는 것은 좋았는데 이 기준 자극이 이제 40Hz로 바꿨을 때 주파수가 증가할수록 피험자들이 인식하는 자극 강도가 증가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이것에 관해서 뚜렷한 이제 논의가 없어 이러한 결과 해석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좀 고민을 하였는데 이 마땅한 좀 의미 해석이 어려워 이런 논의가 없어 좀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 논문은 이제 전기자극에서 세포의 발화와 같은 파이어링을 이제 펄스로 사용하는데 이러한 파이어링의 간격을 조절하는 것이 인지되는 주파수를 조절하는 이제 내용에 관한 논문으로 저널은 이제 플러스 1이며 이 임팩트 팩터는 2.6이고 이 멀티 디스플리너리 사이언스에서 큐트급 논문입니다. 제가 계속 이제 큐트급 이제 논문을 좀 소개하게 됐는데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연구와 이제 직접적으로 매칭되는 연구들이 이 센서나 액추에이터를 직접 만들거나 이 딥러닝과 같은 것들 쓰지 않으면 되게 이제 큐트급이라서 이런 논문을 좀 중점으로 발표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 첫 번째 문단에서는 이 신경 스파이크 활동의 시간적 특징이 이제 촉각 정보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며 뉴런의 발화와 같은 파이어링 방식의 자극의 경우 현재 신경 활동 유도로만 이제 쓰이고 그러니까 TMS와 같이 이제 버스트 자극이 좀 쓰이고 이 정보 인코딩에 대한 이 버스트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자극을 인식할 때 이런 버스트 자극의 수보다는 이제 버스트 자극 간격에 따라 이제 주파수 인식이 변한다고 합니다. 이 말이 뭐냐면은 이런 이제 파이어링이 나오고 이런 파이어링이 이제 좀 가까이 있으면 이걸 하나를 뭉쳐서 버스트라고 부르는데 이런 버스트 자극 간격 사이에 따라 이 주파수 인식이 변하는 것을 이제 버스트 게이트 코드라고 하는 이제 선형 연구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두 번째 문단은 이러한 버스트 게이트 코드의 이제 경우 기계적 자극을 통해 확인되었는데 장기적 자극의 경우 이전 발표 내용처럼 다양한 촉감 신경을 활성화시키기에 기계적 자극과 이제 대비되어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세 번째 문단에서는 이제 전기 자극은 기계적 자극과 달리 이제 공간적 활성화 패턴이 필요 없는 방식이기에 이런 이제 전기 자극 방식을 사용해서 버스트 모델을 이제 확립하고자 한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피험자는 1번 실험은 12명, 2번 실험은 이제 10명이 모집되었다고 합니다. 이 자극은 이제 바이페이지 방식으로 자극 위치는 첫 번째 논문과 거의 같고, 제가 발표할 논문들은 이제 저자가 다 같아서 이 자극 위치를 다 고정으로 좀 이렇게 쓴 것 같습니다. 자극의 세기는 이제 6.5에서 이제 11.5mA를 개별 피험자에 맞춰 인가되었다고 합니다. 이때 인가되는 펄스의 이제 위드스는 이제 0.1ms였다고 합니다. 실험 방법으로는 첫 번째 실험에서 이제 이전에 말했던 이러한 이제 펄스의 뭉치인 이제 이 버스트 사이에 이제 거리가 이 피험자의 주파수 지각을 가장 설명하는지 이제 정기적 자극에서 확인하기 위한 것을 이제 목표로 첫 번째 실험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이때 사용된 자극의 이제 펄스의 경우에는 이제 0.1ms의 펄스 위드스를 가진 펄스를 이제 2개에서 4개 사이의 펄스가 이제 반복적으로 인가되는 방식을 좀 사용했다고 하고 이러한 펄스를 이제 여러 개를 쓰는 이유는 이제 강하게 진동할 때 한 번에 이제 신경세포에서 한 번에 이제 여러 개의 이러한 펄스들이 생성되는데 이를 모방하기 위해 이 2개에서 4개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때 펄스와 펄스 사이의 간격을 이제 4.35에서 이제 8.7ms 사이로 사용됐다고 하고 여기가 이제 4.3 여기가 8.7입니다. 이 버스트 사이의 이제 간격은 이제 첫 번째 자극과 다음 첫 번째 자극 사이의 이제 간격은 43.5ms로 이제 고정하여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이 옆에 이제 23Hz는 이제 43.5ms 간격으로 이제 자극을 인가할 때 실제 이론 주파수입니다. 이거를 이제 하나로 보고 43.5ms로 이제 자극이 주어진다면은 이제 23Hz가 됩니다. 이 두 번째 실험에서는 이제 버스트 안에 있는 펄스 간의 간격이 이 주파수 지각의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계값을 측정하기 위한 실험으로 두 개의 펄스를 사용하는 이제 더블립 방식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 버스 간 이제 간격은 이게 한 개 버스라고 하면 이 버스 간 간격인 TL의 경우에는 이제 87ms로 이 펄스와 이제 펄스 사이에 이 TS의 간격인 이제 TS의 경우에는 4.35에서 이제 56.55ms 이제 4.35 간격으로 13개의 단계를 나누어 이제 실험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주파수 인지 측정 방법으로 실험은 2 인터벌 펄스 초이스 방식을 사용하여 이제 6개에서 8개 사이의 비교 자극과 비교하였다고 합니다. 간단히 이제 생성한 자극과 이제 비교 자극을 이제 각각 인가하여 둘 중에 어느 것이 주파수가 높은지를 질문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비교 자극의 이제 주파수의 경우 이제 TL의 길이에 따라서 아래 같은 범위로 설정되었다고 합니다. 실험은 1초 동안 자극을 인가하고 0.5초 쉰 다음에 이제 1초 동안 다시 자극을 인가하여 이제 두 자극 중에 어느 것이 주파수가 높은지를 확인하는 실험을 진행하였다고 하며 이 테스트 자극과 비교 자극의 순서는 랜덤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각 테스트 자극의 경우에는 이런 것을 한 개의 트라이얼로 총 120번에서 160번의 트라이얼이 이제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사람의 지각된 주파수와 실제 비교 주파수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기 위해 정신물리학적 곡선을 그렸다고 합니다. 이를 위해 시험 자극이 비교 자극보다 더 높은 주파수로 선택된 비율인 이제 pH를 이제 계산하였고, 이 데이터를 로지 변환하여 선형함수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 후 로지 회기선을 그렸을 때 0점을 이제 주관적 동등점, 이 PSE라고 정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간단히 얘기하면은 이 PSE는 이제 PSE의 이제 0점은 이제 시험자가 시험 자극과 비교 자극을 이제 동일한 확률은 이제 50대 50으로 이제 주파수가 더 빠르다고 인식하는 이제 주파수를 이제 0점을 삼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전기 자극이 신경세포의 활성화를 시키는지 확인하기 위해 감각신경활동 전이인 이제 SNAP를 이제 손목에 자극을 위치시켜 이제 확인하였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결과로 왼쪽 그림은 감각신경활동 전이인 이제 SNAP를 나타낸 결과로 왼쪽은 이제 로우 데이터, 오른쪽은 평균 진폭과 이제 첫 번째 펄스로 이제 정교화된 각 펄스의 진폭값을 보여줍니다. 이 형태에서는 다 비슷하게 생긴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결과는 2개에서 4개 사이의 펄스를 인가하는 버스 패턴에서 이제 각 펄스가 일관된 이제 SNAP를 이제 보여주며, 오른쪽 결과에서는 각 펄스의 이제 진폭이 유의미한 차이를 이제 보이지 않았기에 각 펄스가 이제 전후 펄스로 인해 영향을 받지 않았음을 이제 확인하는 결과라고 합니다. 이제 왼쪽 결과는 실험일에 대한 결과로 이제 각 펄스 개수에 따른 이론 주파수는 이제 초록색으로 이제 표시되어 있고, 버스 레이트는 이제 버스트에서 시작되는 펄스와 이제 이후 버스트에 시작하는 펄스 사이의 시간을 이제 기준으로 이론 주파수를 계산한 것인데, 여기서 펄스 사이가 가까울수록 좀 일치하는 경향을 보였지만, 이제 펄스 사이가 멀수록 이 피험자가 주관적으로 지각한 이 주파수 정도를 나타내는 이 PSE의 0점이 이제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이 펄스 개수에 따른 이론 주파수의 경우 완전히 이제 일치하지 않아 거의 한 2배에서 한 4배 정도 차이가 났다고 하는데, 이는 펄스의 개수보다는 이제 버스 패턴 자체의 구조가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이때 버스 간격 간의 이제 역수와 지각 주파수 사이의 선형 회귀 분석을 진행하였는데, 기울기가 이제 1.2로 이 정기적 자극에서 이 버스 사이의 간격이 지각 주파수를 잘 설명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전 선행 논문의 이제 기계적 자극의 결과도 이제 그랬을 때 이 기계적 자극의 이제 선형회귀 결과와 이 정기적 자극의 선형회귀 결과가 이제 좀 불일치하는, 이제 유의미하게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하였는데, 이러한 결과는 이제 웨버 분수 범위 내에 있기에 생리학적인 큰 의미가 없다고 말하고 있으며, 또한 이제 정기적 자극이 낮은 주파수 쪽으로 이제 편향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것은 이제 기계적 자극의 경우
FA를 타겟팅하였는데 정기적 자극은 이제 다양한 신경세포를 활성화시키기에 이러한 인식 차이가 발생할 수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실험2에 대한 결과로 실험2는 지각 주파수가 버스 간의 간격에만 영향이 있는지를 이제 확인한 결과입니다. 해당 결과는 이제 조인트 포인트 레그레이션을 이제 사용한 결과로 4.35에서 13.05ms까지는 이제 파란색 선인 이론 주파수와 이제 기계적 정기적 PSE가 이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는데 이 13.05ms 이후에는 이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고 합니다. 이러한 결과를 확인했을 때 약 15ms와 같은 아주 짧은 이제 간격의 두 펄스의 경우 하나의 버스트로 이제 인식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보자면은 해당 논문의 경우 펄스의 개수가 아닌 이 시간적 패턴에 따라 인식되는 주파수가 다르다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이러한 지각되는 주파수의 변수로는 이제 버스 사이의 간격이 유의미했음을 확인하였다고 합니다. 이 세 번째 논문은 두 번째 논문의 후속 연구로 이번에는 이전에는 이제 11Hz가 이룬 주파수였다고 하면은 이번에는 이제 고주파 자극에서 이제 버스계 코드를 연구한 논문으로 저널은 이제 저널 오브 뉴로 피세올로지이며 임팩트 벡터는 2.1이고 피세올로지에서 이제 Q3급 논문입니다. 인트로로 이제 간단히 이전과 거의 비슷해서 간단히만 설명드리면은 이 40에서 60Hz 주파수가 이제 촉각 감각으로 정의되며 FA1 신경세포가 된다고 합니다. 이제 바이브레토리 험이라고 하는 이제 윙윙거리는 이제 소리인 이제 60에서 80Hz 사이에 이제 자극의 경우에는 이제 FA2에서 매개된다고 하는데 두 번째 논문단에서는 이제 높은 주파수의 경우 누련의 동조 능력, 그러니까 자극에 맞춰서 이제 발화하는 능력이 줄어들기에 고주파로 갈수록 발화의 시간적 측면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이제 설문이 있었으나 최근 연구들에서 높은 주파수에서도 이제 누련이 위상 고정을 보여 이제 시간적 부하가 작동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고 합니다. 또한 이전에는 이제 40에서 60Hz면 FA1, 60에서 80Hz면 FA2가 이제 발화된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20Hz에서도 FA2가 이제 좀 발화되는 것을 확인하였기에 각 주파수 대역별로 이진화된 이제 활성화 분류를 이제 반복하고자 한다고 합니다. 세 번째 문단부터 이제 이전과 같은데 짧은 펄스를 쓰면 좋다. 이제 네 번째는 이제 전기 자극으로 이제 이전 논문을 이제 설명하고 있으며 전기 자극으로 이런 버스계 코드를 설명할 수 있다. 그래서 마지막 문단에서는 이번 연구에서 고주파에서의 이제 버스계 코드를 한번 확인해 보고자 한다가 이제 인트로입니다. 다음으로 메소드로 실험에 사용한 자극은 더블릿이 사용되었으며 두 개의 펄스가 연속으로 자극되는 형태를 이제 의미합니다. 그리고 인터벌의 경우에는 이 더블릿과 더블릿 사이의 간격을 의미하며 이 TL 버스트와 이제 버스 사이의 간격을 의미하며 이제 인터펄스 인터벌의 경우에는 이제 펄스와 펄스 사이의 시간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두 시간을 이제 설정한 이유는 펄스 사이가 너무 가까우면 이제 하나로 인식된다는 이전 연구를 이제 고려하여 이렇게 나누었으며 이에 따라 TL은 21, 12 그리고 8ms가 선택되었으며 TS의 경우에는 이제 TL에 따라서 8단계, 5단계, 4개의 단계가 이제 설정되었다고 합니다. 인트로에서 이제 가정한 고주파에서도 이제 TL에 따라 인식 주파수가 결정되는 이론에 따르면은 이 TL에 따라 주파수가 결정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TL이 21ms였을 때는 이론 주파수가 47.6, 12ms였을 때는 83.3, 8ms였을 때는 이제 120Hz가 이제 선택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피험자로 실험은 두 번 진행되었는데 이제 TL이 8일 때만 따로 실험을 진행되었다고 하며 둘 다 피험자는 12명이었으며 이제 겹치는 피험자는 4명이었다고 합니다. 이 자극의 경우에는 이제 이전 연구와 같이 자극 위치가 정해졌으며 강도의 경우에는 7.5에서 10mA로 이제 개별 피험자마다 이제 설정되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주파수 인지 측정 방법으로 이전과 같은 방식인 이제 두 개 자극을 주고 이제 어느 것이 주파수가 더 높은지를 설명하는 방식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때 비교 자극으로 주어진 이제 자극들은 이러한 범위로 이제 4개에서 6개의 크기로 설정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제 총 프로토콜은 이제 80에서 120 트라이얼로 이제 설정되었으며 이때도 마찬가지로 이 PSE가 계산되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결과로 점선은 피험자별 PSE, 그러니까 이전 로지스트 회기를 통해 확인된 주파수가 높다고 말할 확률이 이제 50대 50이 나오는 주파수를 이제 표기한 것입니다. 간단히 피험자가 테스트 자극을 이제 주파수가 얼마인지를 평가한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초록색 선의 경우는 이제 평균 이제 발화율로 TS가 짧을수록 펄스가 많으니까 이제 감소하는 곡선을 보입니다. 분홍색 선은 이제 간단히 이론 주파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에 적혀 있는 이제 47점 이제 6은 이제 TL만 고려한 것이고, 이제 분홍색은 이제 TS까지 고려했기에 이러한 이제 감소하는 이제 형태를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파란색인 버스 갭의 경우에는 이제 직선인데, 이러한 이유로는 이제 해당 모델은 이제 스파이크 거리에 따라 주파수가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 버스 사이에 이제 거리에 따라서 주파수가 정해지기에 이 TL이 21ms로 고정되어 있어 직선으로 이제 고정되어 있습니다. 해당 결과를 확인해 보면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제 버스 갭과 같이 TS에 따른 이제 PSE의 차이를 보이지 않는데, 이 TL이 8Hz일 때는 이제 표준 편차가 큰 것이 이제 확인됩니다. 논문에서는 이러한 이유로 이제 이론 주파수가 크기에 이러한 이제 베리에이션도 커질 것이다, 그러한 이유를 대고 있는데, 해당 이유로는 이 다른 이제 타겟 자극이 이제 47.6Hz와 이제 83.3Hz의 베리에이션보다 너무 큰 것 같아서 좀 설명이 부족한 것 같고, 제가 이런 것을 좀 해석해 보면은 이제 비교 자극이 이제 80에서 190Hz 사이의 자극이 인가되는데, 이러한 이제 125Hz의 이제 주파수, 기준 주파수가 이제 증가할수록 사람이 차이를 인식하지 못하는 주파수의 범위가 이제 커지기에 이러한 이제 차이를 인식하지 잘 못해가지고 이러한 차이가 좀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제 작았을 때는 사람들이 이제 낮은 주파수 차이라도 잘 인식을 하지만, 이런 기준 주파수가 커졌을 때는 이제 주파수 간격이 조금 멀어지더라도 이제 제대로 인식할 수 없기에 이러한 결과를 좀 보였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이제 결과들은 이전 연구에서 TL이 87ms 이상일 때 TS가 35ms 간격 이상일 경우 각 펄스가 따로 느껴지며, 이 15ms 이하일 때 각 펄스가 이제 버스 안에 있는 각 펄스들이 하나의 펄스로 느껴진다는 결론에 이어 이 TL이 줄어들어도 이 버스갭 모델이 이 지각 주파수를 가장 잘 설명한다는 것을 이제 보여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버스트 엔벨로프에 대해 설명하고 있으며, 버스트 엔벨로프는 이제 파이어링이 뭉쳐 있으면 해당 부분이 하나의 덩어리로 느껴지는 것인데, 이전 연구에서 두 펄스가 이제 15ms 이하면은 하나로 인식되었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제 8ms의 TL을 사용하더라도 각 WC 다르게 인식되어 주파수로 인식되기에, 이런 버스트 엔벨로프의 경우에는 이제 동적으로 변화하여 이 15ms라고 이제 좀 고정해서 말할 수는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